민원 청구하는 민원인들을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검사한 게 세상의 모든 걸 다 하는 듯이 이준석은 그게 이제 하버드 타이틀이 아닌가. 본인이 잘난 척만 하다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약간 제일 재밌었던 건 저는 미국에서 박사했거든요. 그러면 이준석 후보는 정어리 뜻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비난을 한 게 아니라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대선 TV 토론 총평 이렇게 글을 하나 올렸던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정리를 했더군요. 권영국은 과격 선동, 이준석은 극단 깐족, 김문수는 어리버리, 이재명은 여유 진중, 대통령은 말꼬리가 아니라 말고삐를 잡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재명의 빛나는 압도적 완승 이렇게 총평을 했는데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TV 토론을 나름 어떤 그 도약의 계기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딴에는 자기가 패널도 오래 했고 토론이면 자신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기대를 했을 텐데 오히려 저는 TV 토론 이후에 이준석 후보 지지율은 더 떨어지지 않겠나. 최진봉 교수님, 그건 토론이 아니죠. 아니죠. 토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팩트도 틀린 것도 많이 있었고요. 본인이 얘기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의견을 제대로 안 들어요. 뭐 양재열 변호사 잠깐 얘기했지만 아니 상대방이 얘기한 얘기를 제대로 듣고 거기에 대한 답변, 뭐 본인의 생각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상대방이 이거 다른 얘기를 해요. 그럼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상대방은 분명히 잘 설명을 했는데 그 설명된 내용을 비꼬아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말로 결론을 내려버려요. 이런 말이시죠?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도 안 줘요. 이게 뭐 하는 행동입니까? 이게 무슨 토론입니까? 그냥 자기 생각을 자기 마음대로 포장해가지고 그냥 막 떠드는 거예요. 이건 토론이 아니에요. 토론이라면 상대방이 있는 것이고 그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서 어떤 대화가 합리적이고 또 어떤 대화가 더 설득력이 있는지를 유권자들이 보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하고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듣지도 않아요. 무슨 말을 했는지. 그러니까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토론의 기본적인 자세도 안 돼 있고 인성도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기본적으로 물론 토론 과정에서 자기가 뭔가 좀 승점을 얻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더라도 상대를 존중하면서 경청하고 경청한 내용을 기반으로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펼쳐서 상대방의 논리를 깨트려야 되거든요. 그런 자세가 전혀 안 돼 있고 능력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준석은.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저는 어제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점수를 번 게 아니라 더 까먹은 상황이 됐다고 봅니다. 다 준비할 수는 없고 어제 이제 이준석 후보가 TV 토론에서 보여줬던 장면 뭐 준비한 걸 한번 잠깐 보시지요. 식량안보 차원이라 보기에는 양국관리법이 지금 돈이 많이 드는 이유가 과잉 생산되는 지금 쌀을 처리하는 데 돈이 많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도대체 과잉 생산되는 쌀을 왜 더 생산하도록 유도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준석 후보께서 이제 한쪽만 보고 계신 거예요. 양쪽을 다 보면 좋겠습니다. 예. 예측해서 충분히 알겠습니다. 하면 관리가 가능하죠. 결국 3조 원씩 더 쓰겠다는 말을 그냥 저렇게 돌려가지고 핑계를 대고 계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안 쓰려고 대체 작물 제도를 도입한다니까요. 이재명 후보님께서 스테이블 코인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첫째로 곡물 쌀값 관리에 3조 원이 USD, 든다. USC 질문입니다. 잠깐만 계세요. 저 대답은 토론입니다. 우리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거는 무조건 토론입니다. 예. 그렇더라도 답을 들어보고 가세요. 얘기하고 다음에 할 거니까. 시간 낭비하시려고 하는 자, 거죠. 3조 원을 쓴다는 얘기는 코인을 발행하기 허용하겠다 알겠습니다. 이겁니다. 잘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안정성이 있죠. 예. 왜 그래서 문제가 결국에는 지급 준비를 얼마로 하겠다는지 이런 것들을 여쭤볼 수 1대1로 있겠는데요. 한다고요? 1대1이면 그게 동작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자, 답을 좀 할까요? 아니요. 그리고 민주당이 사실 허위사실 공표 행위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는 사실 더 거론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만 저런 TV 토론 자세는 참 비판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아 그래요? 그것은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간주하고 넘어갑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요 어제 그게 참 저는 거슬렸는데 USDT, USDC 이거를 본인이 좀 아나 봐요. 이걸 물어보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너는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아리백 같은 경우는 알아야죠. 그거는 적어도 대선 후보병은 아리백 정도는 알고 와야 재생에너지가 뭐가 어떻고 저쩌고 얘기하는 거죠. 윤석열이는
아립에 가니까 그냥 처음 듣는 얘기니까. 그런데 USDC 아세요? 그걸 물어보고 그러면 이준석 후보는 정어리 뜻 알아요? 무식한 것 같으니라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럼 모르는 걸로 치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는 어제 만약에 무슨 다른 기회가 있거나 민주당 국민의힘에서 대표 뽑거나 그러면 야, 이준석하고 한동훈하고 TV 토론 한번 해보면 정말 볼만하겠다. 제가 진짜 그 주장을 여러 군데서 했었습니다. 이 둘이 한번 붙여보고 싶다. 그리고 그 질문을 이준석 후보에게 한 적이 있어요. 한동훈과 토론하면 어떨 것 같냐.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제 과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말을 막 함부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불나불 거리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라고 했는데 아니 그 자기의 거울을 볼 기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소위 말하는 미러링 치료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그 두 분이 함께 이렇게 토론해서 서로를 보면서 거울 치료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어제는 토론이 나온 게 대선 후보 토론입니다. 그냥 우리 동네 반장 선거 뽑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운명을 지을 대선 후보 토론이면요. 그럼 적어도 우리 국민께 보여지는 말의 태도나 그 말의 어떻게 보면 단어, 수준 이런 게 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많이 알고 지식 자랑하고 싶다 한들 저는 이준석 후보가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이제 그런 걸 보여주고 싶었겠지만 국민께 차분히 말씀드리고 또 국민들께 설득도 하고 하는 과정이 대선 후보 토론인데 본인이 잘난 척만 하다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약간 제일 재밌었던 건 본인이 처음에 1분 동안 자기 정견 발표를 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 트럼프 시대에 트럼프가 유일하게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본인만 영어 할 줄 알아요? 그리고 I'm graduate 하버드 했던 무슨 한덕수랑 같은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국 대학 나온 게 자랑처럼 얘기하는데 그 똑같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한덕수. 영어 잘한다고 본인 스스로 이야기하고 외신과 인터뷰에서도 갑자기 영어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거슬러 올라가면 안철수가 뭐라고 얘기했나? 본인이 미국이랑 통상 잘할 수 있다. 왜냐하면 본인이 미국에서 대학 나왔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영어 잘하는 사람 누구냐? 내란숙의 윤석열입니다. 저는 그 사람이 영어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미국 대통령 앞에서 영어로 연설하고 영어로 노래 부르고 그래서 제가 쭉 언급됐던 사람들의 결말이 어떻죠? 다 안녕, 빠빠이. 저기 가신 분들입니다. 정치에서 사라진 분들이죠. 그래서 저는 이준석 후보도 그 길을 쫓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금쪽이님, 준석이 깐죽대는 것 보고 왜 비호감 1위인지 실감. 비호감 1위로 나오지요. DB2922님, 참 그것도 토론이라고. 이준석 그것밖에 안 되고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느꼈을 것이다. 젊은 이준석 어찌 그리 지혜가 없이 우리 눈에는 보입니다. 햇살 가득님 속 터져 죽는 줄요. 국어가 저렇게 안 되는데 정치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요. 정금자님 저런 토론을 왜 하는지 질 떨어져. 준석이 보면 깐족이 생각나고 문수영 가면 물떡수 같고 정말 대환장 토론장. 이재명 후보님 저질들과 같이 놀지 마세요 그랬는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제 왜 이번에 이준석 후보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본인이 이번에 대선 후보 출마해서 앞으로 이제 정치적인 입지를 마련해 보려고 하는 거겠지만 정말 이준석 후보가 한번 대통령에 도전할 생각이 있다면 경험을 좀 쌓아야죠. 이번에 이제 국회의원 됐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행정이나 정치나 뭘 경험한 게 있습니까? 만약에 이번에 뭔가가 분위기가 이상해가지고 이준석 대통령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야. 아니 될 리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사퇴한 후보도 있더군요. 자유통일당의 구주와 그런 사람들은 이제 나오나 안 나오나 상관이 없죠. 근데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의 대표까지 지낸 정치인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이 만약에 되겠다라고 하면 자기 자신을 다듬어야지요.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준비를 해야지요.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그냥 말꼬리나 자꾸 깐죽대고 뭔가 하버드 나오면 답니까? 이놈의 하버드 얘기 그거 하나밖에 내세울 게 없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윤석열 정권 때 봤던 많은 윤석열 본인을 비롯해서 윤석열이 기용했던 특히 검찰 출신들 인사를 보면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국회 청문회 자리에 나와가지고도 하나도 국회의원한테 지지 않으려고만 하고 거기서도 또 이렇게 고개 뻔뻔한 모습 보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에서 검사한 게 세상의 모든 걸 다 하는 듯이 그런 어떤 표정들을 보였다라면 이준석은 그게 이제 하버드 타이틀이 아닌가. 그리고 아까 임세훈 소장도 얘기했죠. 요즘 영어 잘하는 젊은 친구들 참 많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뭐 이렇게 내세울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뭐 국회의원은 처음이라고 했지만 그전에도 아니 저 사람 하는 거 보면 뭐 삼선 중진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게 성숙미를 보여준 삼선 중진의 의미가 아니라 비꼬는 말이었죠. 어떻게 정치 경험은 현장 경험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 나쁜 것부터 배운 것 같다라는 뜻으로 그런 얘기를 했었고 사실 이제는 젊지도 않아요. 이제 40이지 않습니까? 40이라는 나이가 우리 사회에서도 흔히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라라는 그런 얘기를 하죠. 그게 뭐 잘났다 못났다의 의미가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궤적이 그 얼굴에 보인다는 거 그거는 성숙미일 수도 있는 거고 그 사람의 고민이라든가 특히 정치인이라면 국민들을 향해서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떤 고민을 해왔었고 어떤 부분을 애써왔습니다라고 그런 모습들이 비춰나와야 되거든요. 아니 없었어요. 그게 없었고요. 본 거는 어제 참 그거 하나 특징적이더라고요. 제일 가장 연배든 젊은 후보였는데 계속 뭘 그렇게 계속 깜짝이야. 윤석열은 이렇게 하더니 여기는 계속 세로로 뭐 하나를 얘기하려도 안 보면 말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뭘 저렇게까지 봐야 되나. 그렇다고 특별한 얘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저는 그러니까 하버드 얘기하는 게 한마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버드에서 뭐 학부 다녔다잖아요. 학부 다녔대요. 저는 미국에서 박사했거든요. 그 미네소타 대학에서. 그리고 제가 미국 주립대학에 교수를 했고요. 6년 반이나. 누가 더 잘난 체 해야 되죠, 그러면? 아니, 그렇게 따지면 박사한 사람 많아요. 미국에서 박사한 하버드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에서 박사한 사람 많고요. 미국에서 교수하다 와서 한국에서 교수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 사람들이 다 멍청이고 바보입니까? 어디서 깐족됩니까? 자기가 뭘 잘났다고 저러는데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니, 자기보다 잘난 사람 세상에 많습니다. 뭘 이렇게 하버드 나온 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렇게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인성이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좋은 대학을 나오나 학문적으로 높거나 이런 것들은요 인성이나 삶을 통해서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준석은 그런 모습이 부족해요. 그래서 정치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사람이 정치해가지고 정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정말로 어렵고 힘든 사람. 그 다음에 국가와 민족을 위한 마음, 이런 마음보다 자기 잘나는 거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이 더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어제 토론은 이준석 본인은 뭐 잘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국민들한테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의 어떤 모습인지를 정말 발가벗겨져서 보여진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산이 대인님께서요. 하버드를 가지고 이렇게 해주셨네요. 새 됐네. 아래 하자. 새 버드. 하버드. 진짜. 그래서 아까 무슨 삼선 중진 이야기 하셨잖아요. 이준석 후보 그런 삼선 중진이 아니라 낙선 중진이라고 불려집니다. 여의도에서는 그렇죠. 낙선 중진. 나그네님,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말을 잘하는 것은 타인의 말을 잘 알아듣는 것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렇죠. 국민이 주인님, TV토론 이준석이 말하는 거 보면서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이 하는 말, 토론 때 저렇게 상대 비방하는 말 하면 선생님한테 혼나고 탈락이야 그러더라고요. 학교는 하버드 말고 한국 학교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셨는데 어제요 이제 TV토론 앞으로 이제 2차례 더 남았지요. 일단 뭐 경제가 중요하니까 경제로 잡았습니다만 제가 한번 그 부분은 좀 지적을 해보고 싶습니다. 어제 이제 4분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앞번 대선 때 결정적으로 바이든이 낙마하게 된 계기가 TV 토론이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두 사람 딱 붙였죠. 다른 사람은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이 한 장 못 가지고 들어가게 했어요. 그냥 바로 실력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막 더듬거리고 뭣도 기억을 못하고 이러니까 아이고 그냥 딱 안 되겠다. 그래서 바이든을 지지했던 사람들까지도 빨리 후보 바꿔라.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미 늦었죠. 그리고 트럼프의 기세를 막을 수가 없었고 어제 이제 이준석 후보가 들어간 것도 사실은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권영국 후보 한 것은 양절 변호사님, 우리 공직선거법에 이제 토론 규정 있지 않습니까? 네. 단체 후보자 등 초청 대담 토론회 거기 보면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직전선거, 총선과 지방선거의 경우 비례대표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의 후보자 혹은 여론조사 지지율 5% 이상의 후보자를 초청한다. 이런 규정 때문에 그 4명을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만 네. 이 규정 그러니까 이제 공정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였겠지만 국민들이 진짜 듣고 싶어하는 토론이 뭔가 네. 국민에게 선택을 할 기회를 준다면 이런 것 좀 한번 손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는 어쩌라고 우리 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법을 바꿔주라고 그렇게 하겠지만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바꿔주십시오. 입법 청원을 하든지 예. 그냥 놀고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봤었을 때 진짜 국민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들 사실 이제 필요한 부분들의 어떤 정보를 줘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이제 몇 차례 그런 선거 그 방송 선거 토론과 관련해서 과거에 그런 시도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군소정당의 후보들 중에서 일부가 또 헌법재판소에 지금 규정이 잘못됐다라고 하거나 내지나 양자 토론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정치적인 어떤 의견을 발표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그 어떻게 보면 그 기회 자체가 박탈된다라는 그런 소송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의 이제 그런 규정들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고요. 그런데 그 규정이라는 거 법이라고 하는 게 참 곤란한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이 시간이 흐르고 또 상황이 바뀌고 그러면 사실 거기 빨리빨리 맞춰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한번 법이나 규정이 만들어지면 마치 그게 절대선이라든가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것처럼 되는 경우들도 많고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그런 아까 말씀드린 군소정당 후보들도 자신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측면 더하기 그럼 진짜 집중적인 어떤 토론의 모습이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될 거고 사실 그거를 현실화할 수 있는 방법은 넌 뭐 선거방송 공식 토론, TV 토론이 아니더라도 김문수 후보가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가 정말 맛 토론을 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정어리 TV 나와가지고 하면 그걸로 이제는 대안이 충분히 될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 이제 그걸 하게 되면 김문수 후보 쪽에서 응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현실적인 난관이 있긴 합니다. 네. 우리 최진봉 교수님이 네. 전문가시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TV 토론요. 예. 저도 이제 뭐 KBS 있을 때, MBN 있을 때 직접 대선 후보 토론 진행도 했습니다만 하면서도 그 느끼는 게 사회자는 그냥 맞아요. 필요 없어도 돼요. 자, 이번에는 1번 후보 답변하세요. 맞아요. 이번에는 경제 시간입니다. 몇 초 남았습니다. 이것만 하는데 그거 뭐하러? 좀 보게끔 하고 듣게끔 하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쌍팔년도식 이거 그대로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토론의 방식도 문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도 봤잖아요. 답변할 기회를 안 줘요. 주도권 토론이라고 하면 무조건 이 사람이 주도를 하고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고 끝내버려도 할 말이 없게 만들어버리는 상황이죠. 그러면 제대로 된 토론이 되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형식을 뭐 공정하게 한다는 미명 아래 만들어놓은 형식이 충분한 토론의 기회나 유권자들이 후보들에 대한 검증을 못하게 만드는 지금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럼 손 봐야죠 이거는.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하면 미국은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훨씬 많이 주고 1대1 토론을 하게 만들잖아요. 상대방이. 그리고 중간에 끼어드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을 때만 끼어들지 그냥 놔두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는 기계적으로 만들어놨어요. 이 기계적 중립성이라는 것 때문에 결국은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고 효율적인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고 도리어 방해가 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거 손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검증을 하려면 저 사람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후보가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는지 또 반박 논리에 대해서 재반박이 가능한지 하는 부분을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회를 안 줘요. 자기들 유리한 얘기만 해버리고 그냥 가버리면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후보에 대한 검증을 하는데 상당히 한계가 있는 토론 방식이에요. 이 방식은 바꿔야 된다. 지금의 방식으로 가서는요. 형식적으로 한 번 하고 끝나는 거예요. 지금 3번 하는 건 2번 남았거든요. 이 2번 더 한들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제대로 토론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모르는 것에서 저 사람이 제대로 모른다는 걸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다는 것도 인정될 수 있도록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상대의 깊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바꾸지 않으면 지금의 토론 방식은 형식적인 토론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루해요. 아주 지루해서 볼 수가 없어요. 하품이 나더라고요. 구자형님, 대선 토론의 목적은 국민들이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어제 토론을 보면 시간도 너무 짧고 제대로 된 토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넉넉히 갖고 제대로 된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슈퍼챗도 보내주셨는데 시간이 짧으셨어요. 저는 길었습니다. 이제 2번 남았는데 그 2번 더 토론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재명 후보가 준비된 후보라는 거 입증하는 일만 남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토론과 관련된 주제는 마치고 다음으로 넘어가려는데 혹시 토론 관련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김문수 후보요. 예. 빼요. 그냥- 아니요. 김문수 후보가 토론도 토론인데 과연 이제 일상생활은 가능할까에 대한 걱정이 좀 들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단 하나도 제대로 돼서 본인 생각대로 이야기한 게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비난을 한 게 아니라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한때 노동운동도 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도 몇 번 하시고 경기도지사도 하고 장관까지 했던 분인데 아무리 그래도 총기가 떨어졌다 해도 저 정도인가라는 걱정이 들어서 맞아요. 대선 후보를 나오실 게 아니라 조금 어느 일정한 치료를 좀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제가 그냥 놀리고 비하하는 게 아니라 좀 진짜 걱정됐습니다. 예, 그런 부분 조금 챙겨주시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이 영상 하나 좀 보고 갈까요? 지금 국민의힘 이렇게 또 선거운동 하는데 우리가 막 한심한 거 많이 보잖아요. 막 널브러져 있고 무슨 힘이 나겠어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막 이렇게 신나잖아요. 그런데 정청래 의원이 유세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선거운동원이 지나가면서 아이고 참 그거 한번 보실래요? 일한 만큼 보람 있고 휴식. 자 이제 내려가시고요. 안녕하세요. 이거 빨간 분들이야. 아이고 이번 선거운동원들까지 여기 와서 이러면 어떡이야 이거. 정말 하여튼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나를 위해 이재명 위기에 강한 아이고 이번이 여기 와서 이렇게 하면 어떡한다고. 화이팅. 참나 저걸 뭐라고 해야 돼? 지금 국민의힘 아니에요? 국민의힘이죠. 예, 선거운동원인데 아마 저분들이 뭐 본인의 가치와 철학도 있으시겠지만 뭐 대부분이 약간 알바처럼 하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일일 활동비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을 마음으로 지지하고 싶지만 예를 들어 선거운동원이 민주당이 다 찼다. 해서 그냥 2번으로 갈 수도 있고 막 그런 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런 분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저도 어제 제가 은평구 쪽에서 유세 요청이 있어서 유세차를 한 바퀴 쭉 돌았는데 2번이신 분들이 손을 막 흔들어 주시더라고요. 네, 그런 분이 많을 겁니다. 제가 지금 뭐 알바 때문에 옷은 빨간 옷 입고 있지만 정채연 의원님 팬이에요 뭐 이랬을까요? 네. 아니 손가락이 일본으로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일본으로. 그래서 야 저분들은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정청래 의원을 좋아하는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알 수는 없지만 안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민주당 지금 선거 유세를 하는데 거기에 빨간 옷을 입고 오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정말 이게 진심이 아니면 그렇게 못 옵니다. 눈치를 봐서라도 적당이면. 근데 진짜로 좋아하면 저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임세희 부장 말씀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저게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라고 하면 자기 마음속으로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저렇게 과감하게 거기서 유세하고 있는데 그 앞을 지나간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저거는 뭐랄까 정말 찐 팬이 아니면 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정청래 의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제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주말에 이제 지인분이 부산에서 야구장 앞에 이번 이제 국민의힘 선거 유세 차량이 있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쫙 있고 굉장히 대규모로 집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앞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지금 미리 이런 게 나올 줄 알았으면 이제 병욱이 짐 쪽에 먼저 전달했을 텐데 정말 썰렁한 영상 앞에 아무도 없어. 까만 비닐봉지가 하나만 굴러다니고 그런 영상을 보여주셨는데 토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상대적으로 저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또 이 생각도 들어요.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이재명 후보 선거운동원들이 피켓 들고 이러고 있다가 지나가는 분들한테 이렇게 테러 당하는 영상까지도 가끔 사진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상황이냐면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게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은 국민의힘 무슨 얘기하는지라도 궁금해서라도 저기 가보고 싶어도 괜히 갔다가 무슨 일이 겪을까 봐 두렵고 저쪽이 과격한 얘기하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 안 가십니다. 못 가십니다. 그런데 이 국민의힘 지지하신 분과 그냥 궁금하신 분들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더라도 저쪽은 분위기 좋고 잔치집 같으니까 지나가서 그냥 춤 한번 출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국민들이 봤을 때 이 양쪽 집안의 분위기가 어떤지가 저거 하나에서 너무 많은 걸 시사하는 겁니다. 재밌지만 의미도 깊은 영상입니다. 저거 봤을 때는. 아니 이재명 후보가 계속 이제 국민 대통합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선거 운동부터 약간 대통합이 시작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부산이 대인님, 니는 약은 우리한테 얻어먹고 충성은 딴 데서 했다며. 영화 친구 대사. 네. 아,